안녕하세요. 2026년 현재 인공지능 세계는요,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싸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AI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미국 아니면 중국일까요? 이 모든 경쟁의 불씨를 당긴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5년 1월에 있었던 이른바 딥시크 모멘트라는 건데요. 중국의 한 AI 모델이 정말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딱 보여주면서 기술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진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장, 바로 AI 모델 경쟁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생태계,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정면 승부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전략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먼저 미국은요, 오픈AI나 엔트로픽처럼 모델의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 안 하고 API 사용료를 받는 폐쇄형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모델의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그 가중치라는 걸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오픈 웨이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전 세계 개발자 누구든 공짜로 가져다 쓰라는 거죠. 아니, 중국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전략을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 네이선 램버트의 분석을 보면요. 미국 기업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산 API를 직접 쓰기는 좀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델 자체를 공짜로 풀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 생태계의 영향력을 꽉 잡고 결국에는 거대한 미국 AI 시장에 슬쩍 발을 들이겠다는 거죠. 일종의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미국 쪽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오픈AI, 구글, 엔트로픽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요. 반대편 중국 진영에서는 그 딥시크 모멘트의 주인공, 딥시크를 선두로 해서 GAI, 미니맥스 같은 진짜 무서운 신예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기술력만 딱 놓고 보면 누가 위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성능, 속도, 정확도 모든 면에서 아직은 오픈AI의 챗GPT나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같은 미국 모델들이 한 수 위인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사용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유료 구독을 하는 이유고요. 결론적으로 아직은 미국이 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숙이 기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AI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비결이 뭘까 궁금하시죠? 근데 그 비밀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AI의 기본 뼈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자체는 사실 몇 년 동안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니, 설계도는 똑같은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걸까요? 이 모든 발전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모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 한 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는 거죠. 수학 전문가, 코딩 전문가, 글쓰기 전문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질문이 딱 들어오면 라우터라는 일종의 감독관이 질문 내용을 쓱 보고 이건 코딩 전문가가 풀어야겠네 하고 일을 딱 맡기는 겁니다. 덕분에 AI의 전체적인 뇌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실제로 일할 때는 딱 필요한 전문가만 움직이니까 속도는 느려지지 않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자, 모에이가 모델의 덩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키워줬다고 칩시다. 근데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핵심 비결은 바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RLVL, 우리말로는 검증 가능한 보상을 통한 강화 학습이라는 새로운 훈련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를 똑똑한 학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걸 줍니다. 그럼 AI가 나름대로 풀이 과정을 쭉 써내겠죠? 그러면 시스템은 다른 건 안 보고 최종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채점해요. 만약 정답이다! 그러면 AI는 보상이라는 일종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정말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AI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정답에 도달하는구나 하고요. 바로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추론 능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AI 연구소들도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즉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맨 왼쪽에 있는 사전훈련은 AI한테 세상의 온갖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반면에 가운데 사후훈련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RLVI 같은 기술을 쓰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추론 같은 고급 스킬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추론 확장은 AI가 실제로 답변을 할 때 계산을 좀 더 많이 시켜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바로 최고의 가성비를 내는 방법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델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의 심장, 바로 연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자원, 네, 바로 데이터입니다. 최첨단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데이터가 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정답은 무려 100조 개의 토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많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똑똑한 AI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거든요. 그럼 그 좋은 데이터는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연구소들 앞에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커먼 크롤이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양은 엄청나지만 질 낮은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저작권 소송에 걸릴 위험이 아주 크죠. 둘째, 라이센스 데이터, 즉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오는 겁니다. 품질은 확실하지만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은 합성 데이터인데요. 이건 아예 AI한테 시켜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하면 AI의 편견을 더 키우거나 AI가 만든 데이터를 또 AI가 학습하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위험한 피드백 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AI 업계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데이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가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니까 각 연구소들은 자기네 데이터 소스를 1급 기밀로 다루고 있죠. 동시에 여기저기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도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책 데이터를 허락 없이 썼다가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소송에서 지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이토록 치열한 경쟁,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AI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이 크면 클수록 성능도 좋아진다는 이른바 스케일링 법칙이 거의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델을 한 단계만 더 키우려고 해도 들어가는 돈과 자원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래서 슬슬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믿음이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네이선 램버트의 말을 들어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팅 성능이 13자릿수, 그러니까 10조 배 넘게 증가하는 동안에도 이 법칙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이 법칙이 강력하다는 믿음이 굳건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다음 혁신은 지금처럼 무작정 더 거대한 만능 AI를 만드는 데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금융, 법률, 의료 분야처럼 일반인은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비싸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듬뿍 먹고 자란 특화 AI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의 다음 도약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델을 더 크게, 더 거대하게 만드는 스케일링 경쟁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것이 2026년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